안녕하세요. DIY 강아지 옷 만들기 초코 공방입니다. 오늘은 퍼프 소매 벌룬 원피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강아지 옷의 패턴이나 만들기 키트를 구매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세요. 만들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칼라를 박음질 할 텐데요. 저는 칼라를 총 4장 재단해 주었습니다. 칼라는 라운드 디자인을 해 주었고요. 칼라의 등판 쪽은 조금 통통하고 앞판 쪽은 조금 작은 라운드로 재단해 주었습니다. 칼라를 겉길이 마주 보도록 2장씩 놓아준 다음 목둘레선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분을 박음질 해줍니다. 칼라를 4장 재단해 주었고 2장씩 겉길이 마주 보도록 놓아준 다음 목둘레선을 제외하고 박음질 해줍니다. 박음질이 끝난 칼라의 둥근 부분에 가위밥을 넣어줍니다. 가위밥의 간격은 1에서 1.5cm 정도로 해주시면 되고 이때 완성선을 자르지 않도록 주의해줍니다. 그 후에는 시접을 0.5cm 남기고 잘라준 다음 뒤집어 주세요. 그 후에 다림질로 모양을 잡아준 다음 가장자리를 상침해줍니다. 칼라는 조금 넓은 라운드가 등판이고 요 좁은 라운드 부분이 앞판이 됩니다. 박음질을 하고 뒤집어준 칼라는 다림질을 한 후에 가장자리를 상침해 줄 거예요. 저는 가장자리 0.2cm 정도 되는 부분을 박음질 해 주었고 조금 더 넓게 상침해 주셔도 됩니다. 가장자리에서 한 0.5cm 정도 올라간 부분을 박음질 해 주셔도 됩니다. 박음질 위치에 따라 칼라의 약간 분위기는 조금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앞판을 박음질 해줄 텐데요. 앞판에 단추 다는 부분에는 시접을 2cm를 넣어 주었습니다. 1cm씩 2번 접어서 다림질한 후 단추를 달아줄 텐데 만약에 벨크로를 달아줄 거라면 이 부분을 2번 접는 게 아니라 1.5cm 한 번을 접어서 박음질 해주신 후 벨크로를 달아주시면 됩니다. 단추 여유분 1cm에 시접이 2cm가 들어간 상태이고요. 이렇게 2번 접어서 박음질을 해주게 되면 이 부분은 오버록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원단이 두꺼워지기 때문에 심지를 따로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앞판과 등판의 어깨선을 박음질 해줄 거예요. 어깨선을 박음질 할 때는 진동둘레 모양을 반드시 확인한 다음 박음질 해주셔야 앞판의 좌우가 바뀌지 않습니다. 이걸 확인하지 않고 좌우를 반대로 박음질 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 위치 꼭 확인해 주세요. 등판과 앞판의 이 진동둘레 모양을 맞춰 본 후 등판과 앞판의 어깨선을 박음질 해줍니다. 박음질이 끝난 어깨선을 오버록 해준 다음 시접은 등판 쪽으로 눕혀서 위에서 한번 고정시켜주는 박음질을 해주시면 안쪽에서 시접이 나풀나풀 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깔끔합니다. 앞판과 등판을 연결한 목둘레선에 칼라를 올려둔 다음 박음질 해줍니다. 칼라는 등판 쪽에서 한 0.2cm 정도 살짝 겹치도록 놓으면 이 시접이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 보이는 부분에 이렇게 딱 맞춰지거든요, 모양이. 그래서
중심 부분에서만 한 0.2cm 정도 살짝 겹치게 놓는 것도 괜찮습니다. 칼라의 좀 통통한 둥근 부분이 등판이고 얇은 부분이 앞판으로 가도록 놓은 다음 앞판과 등판을 연결한 목둘레선 위에 칼라를 올려놓고 박음질 해줍니다. 박음질이 끝난 후에는 목둘레선에 오버룩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시접을 몸판 쪽으로 눕혀서 이 시접을 고정시켜주는 박음질을 한 번 더 해줍니다. 이때는 시접의 가장자리를 박음질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접이 끝나는 부분, 그 끝부분을 박음질을 해주셔야 시접이 깔끔하게 고정이 되고 끝에 이제 움직이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몸판에 칼라가 박음질 되었습니다. 그래서 등판에서 봤을 때도 앞판에서 봤을 때도 귀여운 라운드 칼라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소매 밑단을 말아받기 해줄 거예요. 이 부분을 오버룩한 다음에 한 번만 접어서 박음질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0.5cm씩 두 번 접어서 말아받기 해주셔도 됩니다. 치마의 밑단도 소매의 밑단과 마찬가지로 말아받기 해줍니다. 먼저 소매 밑단입니다. 소매에 시접을 오버룩 해준 다음에 1cm만 접어서 박음질 해주셔도 되고 저처럼 0.5cm씩 접어서 말아받기 해주셔도 됩니다. 물론 말아받기 노루발이 있다면 그것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일반 기본 노루발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밑단을 박음질 해줍니다. 치마의 밑단도 같은 방법으로 말아받기 해줍니다. 이 치마의 밑단도 0.5cm씩 두 번 접어서 박음질 해주시면 좋은데 이 원단은 주름이 안 생기는 대신 또 다림질이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다림질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다림질 해주시고 이 부분 좀 다림질이 안 되면 그냥 이렇게 손으로 접어가면서 박음질 해줍니다. 소매와 치마의 밑단을 박음질 해주었고요. 이제 이 소매에 고무줄을 달아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프릴처럼 보이게 해줄 거고 윗부분에는 주름을 잡아주는 박음질 해줄 거예요. 치마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랫부분에는 고무줄을 달아줄 건데 고무줄은 이 끝에서 끝까지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꺾어지는 부분에서만 박음질 해주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치마도 마찬가지로 주름을 잡아주기 위한 박음질도 함께 해줄 거예요. 퍼프 소매의 윗부분에는 주름을 만들어주기 위한 박음질을 해줄 거예요. 볼록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박음질을 넣어주고 오목한 부분은 끝부분은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볼록한 부분 위주로 주름을 잡아주기 위한 박음질 해줍니다. 그 후에는 이 아랫부분에는 끝에서 2에서 3cm 올라온 부분에 고무줄을 박음질 해줄 거예요. 그래서 고무줄이 약간 이렇게 프릴처럼 보이게 만들어 줄 거거든요. 고무줄을 고정시켜 준 다음 끝까지 당겨서 고무줄이 균일한 힘으로 박음질 되도록 해주시는데 요거는 앞에서 당겨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고무줄이 뒤에서 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당기지 않으면 박음질이 안 밀려 나갑니다. 그래서 당겨 주셔야 되고 고무줄 박음질 해주시면 이 소매 끝이 이렇게 프릴처럼 예쁘게 보이고 이 윗부분에도 주름을 잡아서 퍼프 소매를 만들어 줄 거예요. 치마의 윗부분에도 주름을 잡아주기 위한 박음질을 해줄 거예요. 이 주름을 잡아주기 위한 박음질을 할 때는 대박음질 기능이 있는 기계라면 대박음질 기능을 끄고 가장 큰 땀으로 박음질을 해주셔야 됩니다. 치마도 마찬가지로 밑단에는 고무줄을 박음질 해줄 거예요. 고무줄은 끝에서부터 끝까지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 둥그러지는 이 각도 약간 살짝 꺾이는 그 부분에서부터 박음질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고무줄은 이 양쪽 사이드는 살짝씩 당기면서 박음질 해주시고 가운데는 조금 텐션 줘서 당겨주셔도 됩니다. 이 패턴에는 고무줄 대략적인 길이를 적어놨는데 그 길이는 끝에서부터 끝까지 하는 길이이기 때문에 고무줄 남는 부분은 잘라주시면 되고 요 치마도 밑에 부분 프릴처럼 생기면서 요 부분이 이제 봉긋하게 생길 거예요. 그리고 주름을 잡아주기 위해 박음질 해준 부분은 밑실을 당겨서 주름을 잡아줍니다. 치마 같은 경우는 등판 너비와 같아질 때까지 주름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치마의 주름은 양쪽 가장자리보다는 가운데 쪽에 주름이 조금 풍성하도록 조절해 주시면 되시고 주름이 어느 한쪽에 좀 몰리게 되면은 치마 모양이 좀 틀어지기 때문에 가운데를 중심으로 양쪽이 균일하게 주름이 생기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소매도 마찬가지예요. 소매도 이 퍼프 소매이기 때문에 주름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주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윗부분 박음질을 해주었고 실을 당겨서 주름을 만들어줍니다. 이 소매의 주름은 어느 정도 주름을 잡아준 다음에 이 소매를 진동둘레에 놓고 박음질을 하면서 이 주름의 위치나 주름 폭을 조절해 주셔야 됩니다. 소매에 어느 정도 주름을 잡아 주었다면은 요 몸판의 진동둘레에 맞춰서 주름을 좀 더 조절해 줄 거예요. 소매에서 이 둥근 부분이 등판이고 오목한 부분이 앞판이거든요. 주름은 어깨선을 기준으로 등판의 반, 앞판의 반 정도 가도록 주름을 만들어 줄 텐데 등판 쪽에 주름을 조금 더 풍성하게 넣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 볼록한 부분이 등판, 오목한 부분이 앞판으로 가도록 시접 위치 맞춰서 놓은 다음 박음질을 해줍니다. 지금 이 대략적으로 진동둘레에 소매를 고정시켜 주었어요. 고정시킨 다음에 아직 지금 이 주름을 잡아주는 실이 있는 상태거든요. 그 실을 좀 조절해 가면서 주름을 맞춰줍니다. 어깨선을 기준으로 양쪽에 앞판과 등판의 반까지만 주름을 잡아주는 것이 좋고 앞판보다는 등판 쪽에 주름이 조금 더 풍성하게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진동둘레 부분 박음질 할 때 특히 등판은 소매는 볼록하고 등판은 진동둘레는 오목해요. 그래서 그 위치 잘 맞춰가면서 박음질 해주시고 그리고 간혹 이 등판 쪽에 원단이 찝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위치가 좀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찝히지 않도록 원단 잘 정리해가면서 박음질 해주세요. 몸판에 퍼프 소매가 예쁘게 달렸습니다. 퍼프 소매는 위로도 살짝 봉긋한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간혹 이제 좀 어깨가 있는 아이들은 조금 더 어깨 깡패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옆선을 박음질 해줄 거예요. 옆선은 몸판은 몸판 옆선끼리, 소매는 소매 옆선끼리 이렇게 겉길이 마주 보도록 딱 접어주면 이렇게 소매가 하나로 거의 이제 일자 비슷하게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각도는 조금 있습니다. 완전 일자는 아니고 꺾어지는 일자가 되는데 그 각도에 맞춰서 접어준 다음 박음질을 해줍니다. 소매는 소매끼리, 몸판은 몸판의 옆선끼리 만나도록 접어준 다음 소매와 몸판의 옆선을 박음질 해줍니다. 그런 다음 오버록 해주시고요. 반대쪽 소매도 같은 방법으로 또 박음질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아주 귀여운 퍼프 소매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치마를 등판에 연결할 거고요. 치마와 등판을 겉길이 마주 보도록 놓고 박음질 해줍니다. 치마의 폭은 등판의 폭에 맞춰서 주름을 잡아주었고 가운데 부분이 조금 더 풍성해지도록 주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그 치마를 등판과 겉길이 마주 보도록 시적 방향 맞춰서 놓은 다음 등판에 치마를 박음질 해줍니다. 이때 치마에는 주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주름을 좀 잘 정리해 가면서 박음질 해주시면 됩니다. 박음질이 끝난 후에는 이 밑단
등판의 밑단이고 치마에는 허리 부분이겠죠? 이 부분에 오버록을 해준 다음 이 시접도 마찬가지로 몸판으로 접어줄 거예요. 시접을 몸판으로 접은 다음 박음질 해줍니다. 치마는 등판에만 연결해 주었기 때문에 치마와 등판을 박음질할 때는 등판 부분만 박음질 해주면 됐었고, 이제는 이 밑단 전체를 치마와 연결된 밑단 전체를 몸판 쪽으로 1cm 접어준 다음 전체적으로 박음질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박음질은 모두 끝났고 요 앞판에 티단추를 달아줍니다. 티단추가 없으면 벨크로를 달아주세요. 티단추를 달아주면 강아지 퍼프솜에 벌룬 원피스가 완성됩니다. 앞에서도 너무 사랑스럽고 뒤에서 봐도 굉장히 귀엽습니다. 등에도 예쁜 단추로 꾸며주시면 더 좋습니다. 오늘은 강아지 퍼프솜의 벌룬 원피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